당권 레이스 본격화되고 있는 당권 레이스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첫 실험대라면 당권 경쟁은 또 그 다음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제 출마 일성을 밝힌 홍영표 의원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비판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영광도 고난도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입니다. 네, 먼저 이제 출마 일성을 밝혔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 얘기만 일단 듣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뭐 영광도 있었지만 책임이라는 대목도 강조했거든요. 제가 좀 저급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홍영표 의원의 출마 선언문은요 웃겨요. 왜 웃기냐면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책임지려면요 저는 불출마하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저렇게 출마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민주당 소속 그 시장들의 성비 사건 때문에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자, 책임 정치는 우리가 출마를 해서 시민의 뜻을 묻는 게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홍영표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몸소 아주 실천한 분이에요. 그리고 친문의 핵심이죠. 저런 분이 내가 책임져서 대통령을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책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이제 송영길 의원도 있고 우원식 의원도 이제 앞으로 같이 출마를 할 예정인데 이 세 분 어떤 좀 차별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글쎄요, 근데 홍영표 의원이 뭐 서울시장 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향후의 문제를 책임지겠다. 뭐 이런 취지의 저는 발언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원내대표 시절 페트 문제는 속한 정당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페트라는 게 4+1이었거든요. 4+1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가 있는 가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 유승민 의원 이런 분들도 포함된 형태로서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권이 무작정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내대표를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신 분이다. 원내대표 시절에 일을 잘했다. 페트로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했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 분의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주류에 가까운 정도의 차이 정도, 뭐 이렇게 정도 보여줍니다. 원내대표 경선처럼 지금 뭐 친문 둘, 뭐 비문 하나 이렇게 나눠지는데 비문이라고 세 분 다 비문이라고 보기는 없죠. 세 분 다 거의 친문이죠. 세 분 다 친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는 굳이 이제 우원식 의원을 비문으로 분류하지만 세 분 다 친문으로 보시는 우원식 의원이 비문이 아니죠. 전형적인 친문은 아닌가요? 친문 아니고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 친문이냐, 핵심 친문이냐, 그냥 친문이냐 이렇게 봐야지 비문이다라고 구별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176명 국회의원 중에 친문이 아닌 비문이라고 할 만한 사람 한 10명 정도 조금 더 되려나요? 뭐 거의 사실 뭐 저는 뭐 그런 비판하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 당내 특정 계파만 있느냐 이런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공천을 우리가 경선으로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성이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강원파 문제로 보는 것이 저는 뭐 적절치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어떤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어떤 과제가 쇄신 과제가 당심과 어떤 민심의 괴리를 좀 좁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분 다 친문에 가깝다면 그렇다면 친문 표심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여당이 어떻게 이제 선거 전략을 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런 모습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모습? 그러니까 지금 친문들이 나와서 내가 당대표가 될 거야라고 하는 모습이 제가 2016년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지고 나서 쇄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대표가 된 분이 누구냐면요. 친박의 핵심인 이정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탄핵당하고
대선에서 지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갔었거든요. 쇄신을 하고 얼굴을 바꿔야 하는데 결국에는 더 강력하게 자기들끼리 권력을 다시 한번 잡기를 노력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민주당 이번에 재보궐선거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안 바뀝니다. 더욱더 핵심 강경한 친문 세력이 당대표가 된다? 이거는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예전에 새누리당이 그래서 망했어요. 대통령을 보호해야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뭉쳐야 돼. 이렇게 축소지향적으로 어떤 한 중요한 정당을 개파 차원에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민심과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아니 근데 그러면 누가 돼야 됩니까? 이게 참 할 말이 없는 게요. 그 당시 새누리당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그 당시 새누리당은 당에 친박도 있고 친이도 있고 비슷비슷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박이 독주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대다수가 친문인데 어디 비문을 찾아올 데가 없어요. 찾아올 데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의원들끼리 흔히 하는 명사정당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정당인데 네. 지금 민주당은 당원이 중심이 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돼서 경선을 해서 국회의원 후보를 뽑았고 그 사람들이 당선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극복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당원들을 설득하고 당원들과 토론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대표가 친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겠다, 쇄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민주당의 현실이고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 극복해야 될 하나의 좀 문제점이다 이렇게 비판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당원 중심의 국가가 국민 중심이듯이 당이 당원 중심인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당원과의 토론을 해야 된다고 주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일견 맞기도 하죠.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길이냐, 다음번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한 게 없을까? 조국을 비판하면 안 될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하시던 일이 모든 게 잘 됐을까? 그러면 지금 왜 지지율이 떨어집니까?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자성을 해야 돼요. 네.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예전에 민주당은요,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든지 당의 얼굴을 바꾸든지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권력을 놓치면 안 돼. 라는 옹고집으로 보여요. 그것이 국민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